자, 오늘 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박은정 의원님을 모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검찰에서 결국에는 윤석열 씨와 그 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넘기겠다. 갑작스럽게 네. 그동안 맨날 싸우더니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사실 그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검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영상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근본적인 이유나 혹은 검찰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특수본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따라 윤석열 내란 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내란과 반란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여 위법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절차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입니까?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반란 수계 교사범일 것입니다. 검찰은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더욱 가중한 군사반란죄는 수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12.3 내란 사건을 축소 수사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저 기자회견 내용이 뭔지 조금 여쭤보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의 오늘 상황 이런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검찰이 내란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검찰청법에 그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이 있을 뿐이다. 네. 그리고 그 시행령에 따르면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는 있겠지만 내란을 수사할 권한은 없는데 더 넓혀서 지금 수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핵심 피의자인 또 김용현을 신병을 확보하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군사반란 관련한 군형법을 또 적용하지 않고 김용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김용현 중심으로 김용현을 수괴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렇죠. 예. 그런 또 증언도 터져 나왔습니다. 국방위 그 질의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고 그리고 수사권도 없는데 더 나아가서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특수본 검사가 수사를 하고 특수본 검사가 기소를 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직권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네. 예. 그러면 수사권도 없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님이 나오셔서 법사위에서 수사권이 있는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은 해줬지만 재판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르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게다가 기소하는 것 자체도 위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겨라 이 사건을 그 손을 떼라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태도들을 보시면 뭐 저 제대로 수사할 거라는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수처가 계속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이첩을 요구하면은 이첩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거를 이첩을 안 하게 되면 이첩을 요구했는데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 그다음에 이첩하려는 검사를 막으면 그게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검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찰도 그래서 이첩을 했어요. 공수처로. 그랬기 때문에 국수본이. 그래서 공수처가 이번에는 이첩을 받았는데 아마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저는 전체 지금 군수대부들을 전부 검찰이 신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전부 이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서로 조정을 하면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받고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예. 다만 지금 피의자 윤석열 내란 수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군 지금 신병 확보된 김용현 등등의 진술들이 증거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수처에서 그리고 만일에 이제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면 됩니다. 검찰을 압수수색해서 그 자료를 확보하면 검찰을 압수수색한다. 네, 검찰을 압수수색해서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시 또 진술을 받으면 되죠. 또 그렇죠. 김용현 등등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적법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수사를 이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출석을 지금 요구하고는 있는데 체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또 이제 진행이 될 거라서 그렇죠. 특검으로 공수처가 아마 이 사건 기록과 신병 등등을 넘기게 거다. 되지 않을까.
않는다. 일단은 순서는 그렇게 진행될 것 근데 같습니다. 오늘 또 검찰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본부장이 대검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을 좀 항의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조금 나오고요.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차피 공수처 애들 넘겨줘봤자 수사도 제대로 못할 텐데 우리는 수사 잘해가지고 김영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줄 테니 우리 검찰이 얼마나 잘하는지 니네가 봐. 공수처는 사람도 적고 경찰하고 손발이 사실 잘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고 우리같이 전문적이지도 않은데 니네가 잘할 수 있겠어? 사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검찰은. 예. 그리고 항의 방문을 했다는 것도 이른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예.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서 이첩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총장이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특수본 입장에서는 뭐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항의를 많이 합니다. 수뇌부 결정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데 사건 자체는 뭐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보셔가지고 네. 사실관계 다 나왔어요. 국회에서 다 증언했습니다. 그 핵심 증인들이 국회 속기록만 다 그렇죠, 뽑아도 그렇죠. 범죄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수사가 이렇게 많이 어렵거나 뭐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검찰이 이 사건을 주도해 왔던 것은 이 판에서 자기들이 주도하겠다. 다시 검찰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뭔가 그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또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남을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누렸던 기득권을 그들이 유지하고 싶다. 네, 이걸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제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검찰이 그렇게 해서 전면에 나서는 걸 어느 국민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실 신뢰도 문제가 있고.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수사 기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증거거든요. 탄핵과 그렇죠. 관련해서. 근데 검찰이 꾹 쥐고 있으면서 안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줄 수도 맞아요. 있고 그 윤석열에 대해서 혹은 뭐 기타에 대해서 그 사건 탄핵 사건에 대해서 뭔가 또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전부 넘기는 게 맞다. 공수처에서 제대로 하고 공수처는 사실은 기소권은 없어요. 그래요. 예. 윤석열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그래서 다 하고 나서 검찰로 넘길 텐데 아까 제가 검찰청법 4조 2항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기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 다 하고 구속해서 넘기면 그 검찰에서 공판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건 특검으로 어차피 넘어가서 특검에서 전체적인 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 노릇만 하는 듯이 본인이 이 거부권 행사를 또 끝까지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빠른 특검이 또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우려도 사실은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12월 31일까지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행사하는 시한인데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민주당이 좀 그렇게 약간 나오면. 탄핵에 대해서 조금 좀 조심스럽게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거부권 행사한다는 취지를 말했는데도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찬성이 195가 나왔고 반대 85가 나왔어요. 그랬죠. 1차에서 재석의 3분의 1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제의되더라도 무조건 통과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그걸 뭐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본인의 이제 명분용으로 본인이 또 기재부 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관련 입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양국관리법이라든가 뭐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한덕수 씨의 평생의 행보를 봤고 지금 나이를 봐서도 자신의 다른 욕심을 도모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자기가 가장 안전한 쪽으로 가겠죠. 아무 일도 없이 빠져나가는 것만 택하겠죠. 네네. 그럼 이건 어디에 좌우되냐면 결국은 제가 열심히 표현하는 거는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어떻게 제압하느냐예요. 그러면 내란 잔당은 양대 세력인데 네. 하나는 국힘당이에요. 이 국힘당은 내란의 동조자일 뿐더러 네. 이 박은정 의원님이 법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내란을 고무 찬양, 선동 뭐 이런 것도 범죄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 자들이 즐비하고 탄핵반대도 85석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뻗어시 아직도 합법정당으로 그 의회에서 목소리 내고 있는 국힘은 내란 잔당의 측면에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내란 전당이 검찰이란 말이에요. 박정희가 갑자기 피살되니까 똑같은 군 내에 하나회라는 조직이 보안사를 통해 갖고 다 상황 정리를 하면서 진해 권력을 또 만들잖아요. 똑같이 검찰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약간 넓게 분산돼 갖고 정치 세력화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네. 2019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하나회와 똑같은 특수부 출신들의 한 내부 조직이 생겨갖고 정치 수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적, 5년 동안 행적 전체를 재검토하는 과정이 되는데 네. 그 핵심적인 정치 수사는 조국 이재명 때려잡기예요. 불법 무도한 수사로.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주체로 검찰이 나서는 것을 적극 막아야 되고 이 검찰의 행적 중에 그들이 벌인 일이 바로 정치 기획 수사, 기소 그리고 현재 재판들이에요. 이걸 무효화시키는 여론 압박을 그리고 이 국회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재판은 국민이 판단할 때까지 대선으로 미뤄야 된다. 네. 모든 진행을. 그다음에 특수본 중심의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수하에 누가 움직였는지를 관계자들이 적발을 해내야 된다. 이들은 나중에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네. 등등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알겠습니다. 네, 잠깐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하셨는데 네. 검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검찰이 검찰당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윤석열 검찰 정권에 가장 충실한 어쨌든 그 조력자 신복이었고, 네. 그럼 이 비상계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게다가 그 방첩사령관에 대해 그 기타 이제 선관위 포렌식 관련해서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담당하기로 했고 검찰이 올 테니까 지원해줘라 이런 증언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란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고 어떻게 계엄사령부하고 내통을 했는지 이 계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